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자기 체질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시나요? 아직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군요. 죄송합니다. 네,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어떤 체질인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가지 얼굴들이 나오는데 한국한의학연구소에서 각 체질을 대표하는 얼굴들을 합성을 해놨어요. 이 중에서 나랑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다 싶은 얼굴 찾을 수 있나요? 혹은 내 주변에 있는 누구 같은데 이런 얼굴을 찾을 수 있다 그러면은 아마 이제 그런 체질들이 가능성이 좀 있고요. 사상 체질을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뚱뚱하니까 태음인, 빼짝 말랐으니까 소음인,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체질들은 다 찔 수 있고요, 마를 수 있어요. 그럼 또 생김새가 어떠니까 또 무슨 체질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성격이 급하니까 뭐 양인이고 뭐 좀 소극적이고 느슨하니까 뭐 태음인이고 뭐 이런 식으로 구별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성정이에요. 그 사람의 타고난 성품과 그 다음에 자주 느끼는 감정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이재만 선생님은 그걸 기준으로 이제 사상 체질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기준은 이 사람이 음인인지 양인인지예요. 그래서 보다 좀 음적인 내용 어떤 그런 기질들이 많은지 양적인 기질들이 많은지 그게 이제 요새 말로 따지자면은 좀 사람이 내향적인지 아니면 외향적인지를 가지고 구별을 하게 됩니다. 아, 그 사람 참 내향적이야 라고 할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사람이 약간 좀 수줍음도 많이 탈 것 같고 약간 좀 소극적일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내향이라는 거는 내성적인이라는 뜻하고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내향이라는 뜻은요, 사람들마다 자기 경계가 있어요.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경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경계가 이런 거예요. 저는 한의사고요. 잠실에서 살고 있고요. 또 두 아이의 아빠고요. 또 나이는 뭐 47살이고요. 그리고 뭐 지금도 뭐 여러 군데서 이제 강의를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뭔가 내가 생각하는 경계가 있을 거예요. 뭐 내가 재산은 얼마고, 내가 취미는 뭐고,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해서 나라는 경계의 안쪽에 있는 거를 더 관심이 쏠리는 사람들을 내향인이라고 하고요. 나라는 경계의 바깥쪽에 있는 것들에 더 관심이 쏠리는 사람들을 외향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내향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훨씬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겠죠. 외향인은 내가 갖지 않고 남들한테 있는 것들에 훨씬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을 거예요. 전혀 이 두 사람이 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내향인이라는 거는 나라는 주체를 객체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외부에서 뭔가 내 경계를 넘어서 들어오는 거를 하나의 공격으로 여기거나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좀 방어적인 그런 기질들을 많이 보이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심하게 되면은 외딴 섬에 이제 혼자서 그냥 도피를 한다든지 이런 특징들을 보일 수도 있어요. 자, 외향인들은요, 객체가 훨씬 더 중요해요, 나보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어울려 있는 가운데서 나도 그 일부일 뿐이라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달라요. 이런 사람들은 혼자 내비두면은 도대체 심심해가지고 살지를 못해요. 그냥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사회에서 활동하고 이런 데서 훨씬 더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전혀 다르죠. 그래서 내가 외향인인지 내향인인지를 구별하는 특징들은 이런 거예요. 내가 노래를 좋아해. 그러면 내향인들은 그 노래가 왜 좋아? 라고 물어보면은 그 노래 나는 클래식이 다 좋아. 클래식이라는 거는 뭐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뭐 이러잖아. 그래서 뭔가 자기의 기준이 있어요. 자, 외향인들한테 그 노래가 왜 좋아? 남들이 다 좋아하잖아. 요새 이게 핫해. 이게 뭐 차트에서 1등이야.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제 내가 외향인인지 내향인인지를 따지는데요. 만약에 내가 외향인이라면은 주변에 되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고집이 세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이기적이야? 저 사람은 왜 자기밖에 몰라? 라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하면서 살 거예요. 외향인들이 내향인을 바라볼 때는 그렇게 살기가 쉽습니다. 내향인들이 외향인을 바라볼 때는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지조가 없어? 한 번 뱉은 말을 왜 저렇게 자꾸 바꿔? 왜 이렇게 사람이 변덕스러워? 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자,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좀 내향적인지 외향적인지 조금 구별이 되시나요? 네, 이제 조금 더 구별을 해볼게요. 자, 시간을 축으로 나눌 수가 있고, 다음에 공간을 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소양과 소음이라는 거는 공간을 기준으로 해서 안쪽으로, 이 치우쳐져 있는 사람을 소음이라고 하고요. 공간을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사람을 소양인이라고 합니다. 방금 얘기했던 이런 외향인과 내향인의 특징들이 소음인과 소양인의 얘기예요. 실은.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하자면 이제 시간을 축으로 시간의 과거에 치우쳐져 있는 사람을 우리가 태음인이라고 하고요. 시간에 미래로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을 태양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음인들은요, 자기가 이미 경험했던 거, 그래서 만나는 사람, 좀 편한 사람, 계속 내가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만나는 게 좋지, 뭔가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사귀거나 하는 게 좀 어려워요.
미용실도 내가 갔던 곳에 가가지고 머리 감는 게 편하지 뭐가 새로 신장 개업했다고 알지도 못하는데 가가지고 이런 거 별로 불편합니다. 음식점도 내가 늘 다니던 거기는 그냥 꾸준히 괜찮게 잘 나와. 그 음식점을 가려고 하지 또 새로운 음식점이 생겼다고 해서 자기가 먼저 가지 않아요. 남들 다 가보고 뒤늦게 가서 거기 괜찮아? 그러면 좀 믿을 만한 사람이 거기 괜찮아 그러면 그래 나도 한번 가볼까 하면서 이제 가는 사람들이 태양인들이고요. 태양인들은 전혀 다르죠. 자기가 이미 했던 것들 기억이 별로 없어요. 태양인들은. 그래서 과거에 내가 그 사람이랑 뭘 대화를 나눴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내가 무언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내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아니면은 이걸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적이었다가도 금방 다시 동지가 될 수가 있고요. 과거에 난 되게 그 사람이랑 정을 많이 쌓은 것 같은데 태양인들은 자기 일이랑 안 맞다 싶으면 언제든지 획 돌아설 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태양인과 태음인은 이제 그런 식으로 나누게 됩니다. 태음인들은요 말을 시켜보면은요 기억력이 너무 좋아요. 과거에 있던 과거로 이제 주의가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했던 경험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를 해야 돼요. 소음인들은요 간추리는 걸 좋아합니다. 해서 핵심 누가 말을 막 길게 하면은 야 그래서 결론이 뭔데 핵심이 뭐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소음인들이고요. 태음인들은 자기가 경험했던 걸 다 얘기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었는데 내가 10년 전에 뭐가 있었고 그 사람이랑 내가 무슨 대화를 나눴는데 야, 그때 내가 되게 속상했다. 근데 그게 그 사람이 또 나중에 뭐라 그랬냐면은 하면서 그 시간을 다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태음인들이 만약에 소음인들이 태음인의 그런 말을 딱 자르잖아요. 그럼 태음인들은 이 사람이랑 내가 같이 하기가 좀 어렵네. 이제 이런 생각들도 할 수가 있죠. 소양인들은요 말 길게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소음인들은 자기 생각 안으로 많이 파고들어요. 그래서 저게 원리가 뭘까, 결론이 뭘까 이렇게 딱 결론을 도출을 해야 되는데 깊게 생각하는 게 소양인들은 되게 어려워요. 뭔가를 이제 궁리를 한다든지 이런 게 어렵고요. 그냥 물어보면 되죠. 그래서 넌 어떻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요. 넌 어떻게 생각해? 한 5사람 물어봤더니 4사람이 같은 얘기를 하네? 그럼 그런가 보다. 이게 이제 소양인들의 사고방식이죠. 이재관 선생님께서 성기를 나눠주셨는데요. 각 체질을 대표하는 성기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셨어요. 태양이는 항욕진이 불욕태라고 하셨습니다. 전진만 하려고 하지 후퇴가 없어요. 예전에 이제 대한민국을 좀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줄기세포에서 태아를 복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는 그게 전 국민이 다 와 대단하다 우리 나라가 이제 앞으로 막 발전을 할 거야. 이 분야에서 되게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야 했죠. 그분께서 이제 해나가신 행적들을 보면 정말 항욕진이 불욕태가 딱 맞아요. 그래? 난자를 기준을 받아야 되는데 난자가 충분하지 않아? 그럼 일단 어떻게든지 빼와봐.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건 중요하잖아. 일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하죠. 논문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래 실험 결과가 안 좋아? 그럼 조금 좀 결과를 좀 바꿔도 되지. 일단은 일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해요. 거기서 물러날 수 없어. 일단은 시작을 했으니까 끝까지 가야 된다는 그런 주의가 이제 그런 걸 대표를 하죠. 소양인들은 항욕거의 불욕착이라고 했습니다. 들어 올리려고 하지 내려놓지 않는다라는 뜻인데요. 소양인들은 되게 눈치가 발달이 되고 분위기를 잘 띄워요. 그리고 일을 잘 벌입니다. 일단은 저지르고 가요. 일단은 벌리고 보고 근데 마무리가 돼요. 일단은 시작한 걸 다 내려놓지는 못해요. 마무리는 태음인들이나 소음인들이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죠. 그럼 저쪽에 가서 또 일을 벌여요. 그리고 뒷수습은 잘 안 된다. 뭐를 끈질기게 하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또 금방 또 다른 곳에 가 있으면은 그 마무리는 또 태음인이나 소음인들이 하게 되죠. 태음인들은 항욕정이 불욕동이라고 했어요. 고요하게 머무르려고 하고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태음인들이 좀 임기응변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갑자기 질문을 받으면은 그래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그러고 한참 이렇게 멍멍하다가 집에 돌아와가지고는 그때 그렇게 얘기할 거야. 왜 그걸 내가 얘기를 못했지? 이렇게 고시는 사람들이 태음인들이에요. 그래서 쉽게 뭔가 이렇게 낯선 환경에 처하거나 그때 임금변이 안 되기 때문에 낯선 환경에서부터 좀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특징들을 보이게 되죠. 소음인들은 항욕처의 불욕추기율이라고 했어요. 한 곳에 머무르려고 하고 쉽게 나서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뭐 자기 집에만 이렇게 머물러 있는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소음인들이 잘하는 게 어디 한 군데 폭 빠져가지고 몰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음인들의 연애사를 보면요. 콩깍지가 씌어가지고는 확 뒤집힙니다. 그리고는 오로지 이 세상에 그 여자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결혼하죠. 태음인들은 정들어서 결혼해. 그냥 그 사람이랑 내가 친구처럼 지내다가 오랫동안 만나다 보니까 그 사람이랑 정도 들었고 굳이 뭐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 만나느니 그냥 그 친구랑 살면 되겠다 해서 정들어서 결혼하게 되고요.
소양인들은 좀 달라요. 그 상대가 그래 사회적으로 괜찮아? 나랑 좀 사회적으로 잘 어울리나? 뭐 이런 거를 따져가지고 이제 결혼하는 사람들이 소양인이죠. 소음인은 어디 한 군데 잘 빠져요. 그래서 빠지고 나면 잘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런 것들을 항역처리 불육출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취미에도 한번 딱 빠지면은 끝까지 가요. 뭐 카메라에 빠졌다 그러면은 카메라에 대해서 거의 전문가적인 그런 지식을 갖게 되고요. 렌즈도 뭐 몇백만 원짜리 뭐 이런 렌즈들을 뭐 사서 모은다든지 이런 거를 하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소음인들이죠. 전기에 대해서 이재광 선생님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셨는데요. 태양인을 항욕위웅이 불욕위자라고 하셨어요. 수컷이 되려고 하고 암컷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소음인은 반대예요. 암컷이 되려고 하고 수컷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뜻인데요. 이 뜻이 뭐냐면은 같은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일 수가 없죠. 태양인들은 내가 있는 곳에서 항상 내가 우두머리여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좀 이끌고 가고 자기 신념대로 뭔가 사람들한테 신념을 심어주면서 쭉 끌고 가는. 그래서 나폴레옹이죠. 자, 따라와라. 저 300만 넘으면은 우리의 목적지가 있다. 했는데 산을 올라가 보니까 여기가 아닌가 보다. 저쪽이다. 따라와라 하면서 이끌고 가는. 그게 항욕위용이죠. 혹시 이런 게 편한 분 계세요? 어느 조직에 가든지 내가 좀 이렇게 우두머리가 돼야 되고 사람들을 좀 이끌어야 되고 내가 회장이어야 되고 이런 게 내가 좋다. 이게 그냥 자연스럽다 그러면은 태양인의 가능성이 있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우두머리 옆에서 좀 조언 좀 해주고 그냥 이렇게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게 난 편하다. 그게 이제 소음인의 그런 이야기죠. 자, 소양인에 대해서는 항욕 외승이 불욕 내수라고 표현을 했고요. 태음에는 반대예요. 내수, 항욕 내수를 하고 불욕 외승이라고 했습니다. 외승이라는 건 겉으로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겉으로 잘나 보이는 게 훨씬 중요해요. 일단 있어 보이고 내가 뭔가 좀 멋져 보이고 타인들로부터 좀 주목받고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양인들은 명함을 파도 뭔가 좀 있어 보이게 그 다음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명함을 갖고 다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막 대단히 막 겉보기에 뭐 번지르르 하고 이런 거 되게 중요시해요. 자, 근데 실속은 별로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겉은 그런데 내수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속에 뭐 복잡하게 계산하고 뭐 이렇게 막 따지고 이런 거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겉으로는 되게 번지르르한데 따지고 보면 계속 적자에 허덕인다든지 뭐 그런 경우들이 많죠. 태음인들은 정반대예요. 겉으로만 뭐 잘 보이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실속파. 일단은 그게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이득을 보는지 내 것들이 내 식구들이 더 늘어나는지 이런 것들이 훨씬 이제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나누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체질들별로 좀 아무리 그 체질이라 그러면은 어리석더라도 이 점 한 가지만은 뛰어나다라고 정의를 하신 게 있는데요. 태양인들 같은 경우에 사람이 악한지 선한지가 저절로 파악이 돼요. 그리고 악한 사람이 너무나 힘듭니다. 악한 사람에 대해 하는 게 혹시 이 중에도 그런 분 계시나요? 나는 나쁜 사람만 있으면 다 때려잡아가지고는 다 쏴 죽이고 싶어. 나쁜 사람들 죄다 감옥에다가 쳐넣어가지고는 이 세상이 선한 사람들만 좀 있으면 좋겠어.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은 태양인의 성정하고 좀 비슷하고요. 소양인은 현우를 잘 구별한다 그랬어요. 사람이 현명한지 어리석은지. 그래서 어느 모임에 갔는데 되게 좀 이렇게 분위기에 잘 어울리지 않고 이런 사람만 보면 막 답답해 죽겠다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든지 저 사람을 갖다가 좀 이렇게 골려 먹거나 좀 이렇게 우스갯거리로 만들거나 좀 이런 게 너무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아마 소양인일 가능성이 있고요. 태음인은요, 사람이 근면한지 게으른지를 구별하는 게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태음인들은 그냥 뭐 하나 주어지면요, 끝까지 그냥 묵묵하게 해요. 어느 자리에 가도 그냥 그 자리 끝까지 남아가지고는 자리를 지켜주고요. 어디 술자리에 가더라도 남들 다 이제 집에 보내주고 끝까지 남아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태음인이고요. 어떤 역할을 하나 해주면은 구태여 뭐 이거를 바꿔주지 않는 이상 그냥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태음인이에요. 태음인들이 그래서 가장 보기 힘든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왜 쟤는 자기 일을 제대로 안 하지? 최근에 왜 맡은 바를 저렇게 꾀를 부리지? 이런 것들을 되게 힘들어합니다. 만약에 이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은 태음인일 가능성도 있고요. 자, 소음인들은 능부를 판단한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능력이 없는지. 그래서 멍청한 사람을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소음인들은.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소음일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성들이 각자 자기한테 맞는 분야들이 있어요. 태양인들은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삶의 목표,
어떤 집단의 방향성 이런 것들 해서 뭐 카운셀링을 해준다든지 이런 직종을 선택을 할 때 상당히 좀 빛을 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양인들은요, 일단 자기가 속한 필드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단도리 치고 서로 딱 역할들을 잘 분담을 해주고 이런 것들을 잘합니다. 해서 현대사회 비즈니스 계통에서 상당히 좀 빛을 잘 발휘를 할 수가 있죠. 해서 사무를 한다든지 계약을 한다든지 장사를 한다든지 이런 게 소양인들의 성장하고 상당히 잘 맞아요. 태음인들은 평화주의자예요. 일단 내가 있는 이 무리들이 좀 꾸준하게 오래 지속이 되고 좀 평화롭게 잘 지내는 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태음인들은 서비스직에 갖다 놓으면 상당히 빛을 잘 발휘해요. 그 사람 다 일일이 다 맞춰주고 뭔가 그 사람의 기분을 잘 살펴주고 기억해서 그 사람하고 과거에 있었던 것들에 맞춰서 행동을 할 수가 있죠. 소민들은 십이지심이라 그랬어요. 옳고 그른 거, 맞고 틀린 거를 자동적으로 이제 구별을 하는 게 타고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봐도 자꾸 문제점이 보여요. 그래서 자꾸 고쳐주고 싶고, 자꾸 정리정돈해주고 싶고, 자꾸 결론 내리고 싶고, 자 이런 특징이 어떤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성취도가 높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어떻게 보면 맞다 틀리다 이런 거 구별하는 교육제도잖아요. 그래서 소민들이 학업 성취도가 높은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좀 이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선택한 직종들에 보면 소민들이 꽤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전문적인 분야에 종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학문을 좀 깊게 연구하는 그런 분야에 갈 때 상당히 이제 빛을 발하게 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항심인데요. 그 체질들이 늘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태양이는 급박지심이라 그랬어요. 뭘 하더라도 막 급하게 서둘러 가지고는 빨리 그거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급박지심이라 그러고요. 그래서 사람들 막 겁을 줘서라도 야 너 그거면 망해, 당장 해, 큰일 나. 그러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겁을 줘서라도 뭔가 일을 벌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급박지심으로 나타나고요. 소양인들은 구심이라고 했는데요. 구심이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눈치를 잘 봐요. 사람들을 이렇게 슬기슬기 눈치를 보는데 왜냐하면 소양인들이 남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뭔가 좀 책임져야 될 일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남들로부터 뭔가 좀 하찮게 보이는 거를 상당히 좀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구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태음인들은 겁심인데요. 태음인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뭐 어디 가서 발표하는데 막 이렇게 덜덜덜 떨면서 제가요 그런데요 뭐 이러면서 자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태음인들의 겁심이에요. 자기가 낯선 상황에서 뭔가를 하는 게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매우 두려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죠. 소우민들을 보면은요 사람이 되게 좀 약간 불안해 보이는 경향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를 이재원 선생님께 불안정제심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불안정제심이라는 건 뭔가 일이 있는데 소우민들은 어디 한 군데 잘 꽂힌다 그랬잖아요. 뭐 하나 딱 시작을 해서 이게 마무리가 돼야지 그 다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또 그거를 끝까지 해서 마무리를 다 지어놓고 결론 내리고 또 그 다음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소우민들이 편한데 이게 마무리가 안 되는데 또 다른 일이 주어지고 이것도 마무리가 안 되는데 막 다른 일이 주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소민들이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마무리가 안 된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소민들이 이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끝을 내려고 하는 것들을 자꾸만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작업을 시작했다. 그럼 밤을 새서라도 일단 그게 끝내야지 잠이 오지. 그걸 끝내지 않은 채로 잠을 잘 수가 없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불안정지심으로 나타나게 되죠. 대충 여기까지 듣고 보니까 내가 내 얘기스러운 것도 좀 있었을 거고요. 내 주변에 있는 누구에 대한 얘기인 것들도 좀 있었을 겁니다. 자, 체질을 알게 되면은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가장 이해하기 힘든 사람이 내 자신이기도 한데요. 내가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구나. 내가 그래서 그게 그렇게도 어려운 일이었구나를 알고 나면은 좀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게 좀 편해질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체질을 알게 되면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 거였구나. 그 사람이 나를 일부러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도 좀 이해가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타인들하고 그리고 나의 자신 그대로 좀 살아가는 게 훨씬 좀 편안하고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